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먼저 누르고 시작해주세요. 영스타와 함께하는 미국 주식 무작정 따라하기. 자, 영스타와 함께하는 미국 주식 무작정 따라하기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이 또 준비되어 있을까? 오늘은 좀 특정 시청자층을 겨냥한 내용을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뭘까요? 오늘 내용은 베어마켓 지금 약세장 어렵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가장 고민이 되는 분들이 있어요.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요. 한쪽은 이제 있는 돈 다 넣었다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젊은 분들도 있는데 젊은 분들보다는 이제 약간 연세가 있으신 분들, 이제 은퇴를 했거나 아니면 은퇴를 앞둔 분들, 새롭게 이제 돈을 쉽게 얘기해서 현금 창출이 잘 안 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거의 다 주식에 올인돼 있다 하시는 분들은 약간 좀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쵸. 그런 분들 아니면 그런 거에 임박한 분들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지 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거 하기 전에 이 약세장, 베어마켓에 대해서 그걸 전제를 오늘 그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걸 좀 먼저 좀 알아야 될 내용들이 있어요. 네네. 그걸 갖고 먼저 좀 얘기하겠는데요. 그 내용은 약세장에 관해서 꼭 알고 있어야 할 22가지란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게 요새 나온 거 아니라 2015년이니까 벌써 7, 8년에 나온 기사인데 제가 이런 것들 많이 기사가 나올 텐데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잘 정리되어 있다고 보고 있고요. 항상 이걸 갖고 제가 이런 어려울 때마다 인용을 하는데요. 22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천천히 보시면 되겠고요. 이 중에서 몇 가지 핵심만 먼저 뽑겠습니다. 첫 번째는 약세장이 절대 계속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지난 200년 동안 주식시장 올라왔어요. 꾸준히 올라왔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올라왔다 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약세장은 말씀드렸다시피 소수의 소수, 짧았고 길었어요. 다만 그 약세장이 불편했죠. 약세장 회피할 수는 없잖아요. 항상 불편하죠. 항상 불편하죠.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확인드리지만 약세장은 짧고 낮았어요. 깊이가 하락폭이. 그렇지만 강세장은 길고 컸다는 얘기죠. 수치를 보면 아주 명확해요. 눈으로 한번 보여주세요. 눈은 보여주고 눈은 그림도 보여드렸지만 평균이 한 32% 정도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고점 대비야. 그리고 이번에 보면 3,200 정도 나올 겁니다. 그러면 얼마 올라가냐면 올라가는 것은 항상 더 많이 올라가는데 딱 6.포인트까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거는 약세장의 깊이와 폭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가 되게 이게 첫 번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약세장이 평생 가는 게 아니다. 그래서 마음은 아프지만 약세장은 짧았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요, 약세장 앞서 다시 비슷하지만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고 곧 끝나요. 그건 왜 그러냐? 약세장이건 뭐건 간에 지수 안에 다양한 섹터가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항상 스스로가 변형되면서 스스로가 개척해 나가면서 스스로 진취적인 것들을 바뀌어 나가기 때문에 이런 지수의 어떤 안정성이 그래서 나온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많은 분들이 좀 공감을 하셨을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은 이 결론을 보면 처음에 보면 베어마켓을 웰컴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베어마켓을 좋아해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젊은 분들은 앞으로 시간이 엄청 많이 남았잖아요. 꾸준히 주식 사다 보면 지금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 있지만 지금은 떨어질 때 살 수 있는 기회잖아요. 지금은 쌀 때 계속 더 살 수 있고 쌓았기 때문에 오히려 장기적으로 좋다는 거죠. 그래서 약세장은 주식을 일시적으로 저렴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살 수 있는 주식을 사야 돼요. 근데 이 부분을 하면 또 오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많은 우리나라 젊은 분들을 보통 하시는 분들은 돈이 없다 그래요. 다 샀다고. 그럼 앞으로는 절대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더 올인하지 말고 꾸준하게 적립수라는 거를 마음에 받아들여야 돼요. 그걸 하지 않으면 주식해서 앞으로도 그 소리가 또 나올 수밖에 없어요. 꾸준하게 적립수라는 것가 최선이라는 게 기본 전제를 깔아야 되겠습니다. 다만 오늘의 주제, 이 나이 드신 분들은 약간 머리가 아플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나이가 드신 분. 그리고 은퇴를 했거나 은퇴를 막 임박한 분들을 보면 베어마켓을 경계해야 된다는 얘기죠. 만약 약세장이 시작되기 직전에 만약 은퇴했다 그러면 뭔가 좀 포트폴리오 교체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잖아요. 여윳돈이 만약 없다고 치면은요. 절대 없다고 하면 그래서 그분들은 평생 저축한 돈이 일순간에 예를 들어서 20% 날아갈 수 있죠. 그런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젊으신 분은 걱정할 게 없지만 나이가 있거나 은퇴하신 분들은 약간의 지금 우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게. 제가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해봤는데 지금 얘기 듣고 보니까 진짜 그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정말 절박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해 주실 건가요? 그래서 젊은 분들은 고민할 게 하나도 없어요. 꾸준히 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시간으로 했던 거로 전 차고 넘친다고 했어요. 그 부분을 공감하시면 되는 거죠. 나는 일시적으로 한 번에 사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꾸준히 사면 된다. 난 생각하면 아무 문제가 없겠고요. 다만 이제 그런 분들의 좀 포커스를 맞춰서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 기사를 갖고 제가 기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CNN 기사. CNN 특별 기사인데요. 이게 보면 베어마켓에서 은퇴하는 그런 시점, 그리고 뭘 해야 되고 뭘 하면 안 되는지. 첫 번째입니다. 이런 분들은 의외로요, 가장 대부분의 얘기하는 사람이 stay fully invested입니다. 그냥 가만히 계시라. 네, 가만히 계시라는 거가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 이거 동의가 안 될 수 있어요. 특히 그쵸. 오랫동안 주식 투자를 하신 분들은 별로 고민 안 해요. 이걸 이해가 되지만 시작한 지 1년밖에 안 됐어. 네네. 그리고 평생 내가 주식이라고는 한 적도 없어. 네. 열심히 살기만 했는데 주위에서 하도 꼬셔갖고 네. 나도 해야 되나 하면서 꼴리 한 번 했어요. 그쵸. 네. 그런 분들은 스트레스 받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민도 되는 시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stay fully invested 하는 거가 맞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주가 하락기에 손실을 확정하고 돈을 빼면 장기적으로는 회복하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 최악이고 돈을 다 뺐어요. 네. 네. 돈을 빼면 어디서 지금 20% 떨어졌으면 역으로 보면 25% 정도 올라야 되잖아요. 그쵸. 25%가 합리적인 우리, 물론 부동산에 이런 건 예외를 하고요. 뭐 올라가는 거 보통 저축을 해서는 25%가 올라가기 쉽지 않아요. 그쵸.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완전한 기회를, 돈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날리는 거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실제로 미리 분산 투자나 이걸 해놨고, 그리고 일정 수준 배당을 통해서 현금 확보하는 것도 좀 찾아놨고, 계산하면 금방 떨어지기 때문에 배당도 좀 받고 있고, 그런 분들의 은퇴자 혹은 그런 분들은 괜찮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지금 막 근접해 있는 분들은 앞으로 하더라도 분산 투자, 그리고 젊은 분과는 약간 상황이 다르거든요. 네. 그리고 배당을 통한 그런 현금 좀 확보하고 이런 것들을 좀 충분히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임박한 사람들은 특히 오늘 좀 잘 들으셔야 될 것 네네. 같아요. 그러면 계속 가지고 있으면 괜찮은 건가요? 그게 생기잖아요. 지금 스테이 풀리 인베스트 하는데 좀 그러니까요. 계속 떨어지면 어떡하고 여기서 의문이 생긴단 말이죠. 좀 네. 기다리면 좋아질까 하는데 네. 상반기 지금까지만 보면 1932년의 최악의 상반기를 보내고 있어요. 늘 세상이 끝장날 것 같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하반기에는 장기적으로 보면 얼마만큼 되면 회복하겠냐는 걸 보여야 되겠는데 여러분 지난번 2주 전, 3주 전에 저희가 이미 약세장에 들어가기 전부터 계속 통계를 보여드렸는데요. 약세장의 평균 하락 폭은 한 30% 되고요. 네네. 올라가면 또 한 60%까지 올라가는 것이 상례였다고 보여지잖아요. 네. 그리고 약세 기간 하락까지 드로우 다운하는 기간은 보통 한 1년, 길게 보면 1년, 짧게 보면 260일 거래일 수밖에 계산하는 거 되겠고요. 기억나세요? 회복하는 기간, 브레이크 이븐이 되는 거. 네네. 메이크업에서 브레이크 이븐 되는 거가 평균이 어느 정도 되냐면 얼추 2년입니다. 2년이요? 얼추 2년이 되면 본전이 됐다는 게 네네. 평균이에요. 물론 가장 최선은 지난 2020년은 8월 달에 바로 그냥 회복이 됐어요. 3개월. 네, 3개월이 됐기 때문에 약간 다르지만 어찌됐건 평균을 보면 2년에 그런 거죠. 통상적으로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지만 그쵸. 그 정도라는 건데 그러면 지금 만약 팔았을 경우에 다 팔았어? 10%를 줄이건 20% 줄일 수 있잖아요. 리스크 대비해서. 네. 네. 항상 보면 주식이 6개월 정도 지나면 올랐고 상반기에도 올라갔고 하반기에도 올랐던 게 확률이에요. 다만 약간 구체적으로 오늘 조사한 게 있어요. 구체적인 걸 같이 한번 잠깐 보겠는데요. 네. 이게 보면 몇 가지 12가지 지표를 갖고 이번에 해놨습니다. 다우지수가 이렇게 상반기에 많이 떨어졌을 경우에 과거에 1897년 이후 다우지수가 어떻게 됐냐는 건데 올라갔을 확률이 한 60% 정도 된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또 중간 선거가 있잖아요. 지금 중간 선거가 있는 시기에 하반기에 상승했을 확률이 하여튼 한 58% 정도 되네요. 미드텀에 일렉션 네. 했을 때.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전년도보다 높았을 때 상승 확률도 거의 70% 육박하고 있고요. 그리고 10년물 금리가 그 전년보다 높았을 때도 한 65% 정도 올랐고요. P 레이쇼가 미디엄보다 비쌌을 때도 거의 70% 올라갔고요. 또 K 레이쇼도 있고 예를 들어서 PBR 빌레도 있고 그쵸. 등등등 해서 12개를 여기 화면에 보여드리잖아요. 이거. 네네. 다 이거 보면 평균이 거의 67% 정도 상승했다는 거예요. 플러스가 얼마나 올라갈지는 몰라요. 네네. 이걸 보여주는 건 그게 아니라 상승했냐 하락했냐의 확률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걸 보면 지금 조금이라도 그럴 수 있죠. 난 지금 당장 1,000만 원 필요해. 팔아야지 어떡합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지금 팔고 나서는 금년 말까지 보면 조금이라도 올라갔을 확률이 크다는 거죠. 주식을 많은 분들이 확률을 어떻게 믿냐 그러지만 확률이나 그런 건 통계에 의미가 없다 그러면 주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맞아요. 네. 뭐 어떤 밸류에이션도 다 과거 대비를 하고 앞으로를 예측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통계가 의미가 없다 그러면 제가 되물을 수 있죠. 역사는 뭐하러 배우냐는 거죠.
공부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냥 막 살면 되잖아요. 진짜로. 그래서 그러네요. 그런 의미가 좀 있다라고 믿으시면 이런 걸 보시면서 마음을 약간 다잡을 수 있죠. 네. 지금 이미 리타이어를 막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꼭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일정 수준이요. 일정 수준. 네. 현금성 자산을 갖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현금성 자산. 네, 네네. 어떤 경우에도 네. 주시장이 아무리 비싸고 올라간 간에 현금성 자산은 좀 갖고 가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현금성 자산은 게 쉽게 해서 뭐겠어요? 생활비죠. 네, 그렇죠. 생활비. 네. 예를 들어서 내가 뭘 해야 되겠다. 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필수적으로 사야 되는 거. 네. 그렇죠. 아무리 은퇴했더라도 갑자기 밥을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쌀을 안 살 수 그쵸, 없고 그쵸. 네. 생수를 안 마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정 수준 현금성 자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특히 이제 은퇴자라든가 은퇴를 앞둔 분들이 마찬가지인데 어느 정도로 갖고 있냐가 중요하죠. 항상 뭐 평균입니다. 평균적으로 2년 정도 떨어지고 나서 2년 정도는 리커버하는 게 평균이었고 네. 물론 약간 짧을 수도 있고 그쵸. 길 수도 있어요. 특히 2000년 이후에 이렇게 많이 떨어졌을 때 경우에 조금 더 걸렸어요. 현실적으로 보면 네네. 특히 1990년 이후 더 떨어졌던 게 많지 회복하는데 걸린 적이 있지만 평균적으로 2년 정도라고 보면 2년 정도는 뭔가 현금성 자산을 갖고 가는 게 맞다는 얘기죠. 여기서 현금성 자산에서 배당 같은 것도 포함해서 네네. 배당금 포함해서 배당금은 현금으로 같이 들어오니까 그쵸. 그건 상관없을 것이고 일정 생활비 같은 거를 2년 정도는 현금성 자산, 예금이 됐건 뭐 정기 예금이 됐건 뭐 MMF가 됐건 그런 네네. 데 놔둬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네. 이유는 약세장의 주가가 최장 2년 정도 그러니까 회복하는데 2년 정도 좀 걸릴 거라는 것에 상례가 있기 때문에 딱 근거가 될 것 같아요. 이해가 딱 그러니까요. 되더라고요. 다음은 지출을 재검토하거나 좀 축소할 것을 고려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일반적으로 다들 그럽니다. 왜냐하면 은퇴하신 분들은 일상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적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교통비라도 좀 줄 수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생활비는 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굳이 여기서 한다 그러면 임의 소비자라는 거거든요. 임의 네네. 소비자라는 걸 쉽게 해서 자동차를 내가 뭐 4, 5년에 한 번 바꿨어. 근데 조금 고쳐서 탈 것 같은데 옆에 김 사장이라는 사람이 뭐 B 이런 걸 좀 좋은 걸 막 바꿨어. 네. 그러면 네. 나도 바꿔야 되냐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지금은 그럴 때다. 지금은 조금 은퇴하셨으면 5년 타실 분들이 6년, 7년을 타란 얘기죠. 그렇죠. 고쳐서 탈 수 있으면 타고란 얘기죠. 마지막은 이제 이건 우리나라는 약간 그 해당이 잘 안 되지만 미국은 이런 걸 많이 합니다. 다운사이징이란 말이라 하거든요. 다운사이징. 집을 이제 네. 주택에 있던 사람이 타운하우스 가고 타운하우스 던 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콘도미니엄을 가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 더 나이 들면 실버하우스에 들어가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집을 축소하면서 비용을 줄이라는 네네. 얘기죠. 왜냐하면 집의 그런 규모에 맞춰서 1년 동안 내일 뭐 수도값 이런 게 다 정해지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전기 뭐 이런 것들이 한 번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줄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다섯 번째는 유연성을 유지하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네. 본인이 얘기하고 다 끝내고 본인이 판단하잖아요. 네네. 근데 해외에서는 약간 여유가 있는 분 대부분이 파이낸셜 컨설턴트가 많이들 있어요. 은행에서 이런 소위 파이낸셜 플래너 컨설턴트랑 1년에 한 번씩 리뷰를 계속합니다. 무료로 다 해주는 게 있어요. 네네. 특히 뮤추얼 펀드나 이런 거 ETF 그런 관리받는 그런 계좌에서는 네. 거의 1년에 한 번 정도 아니면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전화를 하거나 만나 해야지 그 파이낸셜 컨설턴트와의 계약이 유지돼요. 그냥 내불러주면 안 줍니다. 근데 해외는 일부에서는 이렇게 파이낸셜 컨설턴트랑 정기적인 미팅을 해야 되는 게 의무적인 게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그런 것들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항상 그 사람들의 객관적 의견을 널 받으면서 리밸런싱 계속 하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은 약간 슬프죠. 슬픈데 현실적으로 보면 은퇴를 좀 늦추시라. 왜냐하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은퇴를 엄청 빨리 했어요. 팬데믹 때요. 그래서 일자리가 많이 부족한 이유가 팬데믹 때문에 많이 그만뒀기 때문에 일자리 많이 채우지 못하는 거죠. 제일 많이 일자리가 지금 그래서 그 많이 그만둔 부류가 병원에 계신 분들. 물론 해외일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는데요. 해외에서는 은퇴를 좀 늦추라 네.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아니면 은퇴하신 분들도 새로운 소일거리를 포함해서 일자리를 찾는 것도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 실제로 보면.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약간 그거보다는 보수적으로 하잖아요. 네네. 뭔가 소일거리를 찾으라고 그래서 그냥 쉬고 노는 거 새로운 배울 거리인데 해외에서는 우리나라도 만만만 하죠. 다만 내가 미래 안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것도 방법이고 은퇴를 좀 늦추라는 얘기. 어떤 각자 생각이 다르시겠지만 네. 실제로 그 은퇴를 좀 약간 늦추고 새로운 일자리는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아무리 조금만 돈을 벌더라도 그거를 예를 들어서 이자 소득으로 받으려고 하면 엄청난 겁니다. 맞아요. 네. 힘들어요. 네. 저는 은퇴를 무조건 한국이건 미국이건 할 수 있는 데까지 일을 해야 된다는 게 제 신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현실적으로 보면 은퇴를 놓치시고 조그마한 돈이라도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이건 젊은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맞아요. 사실상 은퇴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100만 원씩만 번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통장에 은행에 10억 몇 억 있는 거예요. 10억 있는 거예요, 10억. 분명히 오늘 이야기가 미국에서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대부분 북미권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챙겨가야 될 조언들도 굉장히 많네요. 맞아요. 물론 상황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건 내 상황과 상관없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런 조언은 그냥 제외하시면 되고요. 나한테도 이게 공감이 되는데 싶은 것들은 꼭 적어두셔서 나중에 다시 한번 시간 지나고 이런 거 꼭 있거든요. 있어요. 잊게 되니까 한 달 후에 다시 한번 보시고 한 반년 후에 다시 한번 보시고 하면서 마음 다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식의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만 은퇴를 앞두거나 지금 은퇴를 하셨는데 약세장을 처음 경험해 보신 분들 꼭 오늘의 방송 다시 한번 다시 보기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